우리가 경제 기사를 보다 보면 구리와 니켈, 설탕과 옥수수 이런 국제 원자재 가격이 오른다 내린다 이런 보도를 많이 보게 됩니다. 하지만 이것들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정확하게 갖고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무심결에 지나치곤 했었죠. 하지만 오늘 이야기를 듣고 나면 이런 기사를 지나치지 않아도 됩니다. 국제 원자재 가격은 세계 경제를 가늠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가늠자이기 때문이죠. 일단 구리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리는 전 산업에 걸쳐서 사용되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건설, 전기전자, 자동차, 조선, 우주산업 모든 산업에 걸쳐서 구리는 사용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 구리의 사용량이 늘어난다는 것은 세계 경제가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반대로 이 구리의 사용량이 줄어든다는 것, 즉 구리 가격이 낮아진다는 것은 세계 경제가 활발하지 못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구리는 미국의 월가에서 아주 특별한 대우를 받고 있습니다. 구리가 워낙 세계 경제를 잘 보여주기 때문에 하버드 출신의 경제학 박사보다도 훨씬 세계 경제를 잘 보여준다고 해서 닥터 쿠퍼, 구리 박사라고 불리고 있죠. 다음은 니켈입니다. 구리가 제조업 경기를 잘 보여주는 지표라고 한다면 니켈은 민간 소비를 아주 잘 보여줍니다. 니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흔히 스텐이라고 부르는 스테인리스 스틸, 이것을 만드는데 아주 중요한 원료인데요. 이 스텐은 어디에 많이 사용되죠? 주방용품과 가정용품 같은 우리 실생활에 밀접한 그런 제품에 많이 사용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니켈의 사용량이 늘어난다는 것은 민간 소비가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반대로 니켈의 사용량이 줄어든다는 것, 즉 니켈 가격이 낮아진다는 것은 민간 소비가 활발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설탕과 옥수수입니다. 우리가 먹는 설탕과 옥수수가 국제 유가와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이 설탕과 옥수수는 물론 우리가 먹기도 하고 그리고 가축에게 사료로 주기도 하지만 실제로는 이 설탕과 옥수수는 석유를 대체할 수 있는 대체 연료인 에탄올을 생산하는 주요한 원료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죠. 국제 유가가 상승하는 그런 시기에는요, 에탄올의 생산량을 늘리게 됩니다. 이유는 바로 이렇습니다. 에탄올의 가격이 기름값보다 조금 더 낮게 책정이 되어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반대로 유가가 하락할 경우에는 에탄올의 생산을 줄이게 됩니다. 에탄올을 생산하는 비용이 기름을 생산하는 비용보다는 조금 비싼데 기름값이 충분히 내려가자 이제는 더 이상 에탄올을 사용할 그런 매력적인 요인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요즘과 같이 국제 유가가 하락하는 그런 시기에는요, 에탄올의 생산을 줄이게 되고 에탄올의 주 원료인 옥수수와 설탕의 사용량이 줄어들게 되겠죠. 그러면 옥수수와 설탕의 사용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이들의 가격도 덩달아 하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종합해보면 이렇습니다. 요즘과 같이 구리 가격 떨어지고 있고요. 니켈 가격 하락하고 있죠. 국제 유가도 함께 급락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 구리 가격의 하락은 제조업 경기가 좋지 못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그리고 니켈 가격의 하락은 민간 소비가 활발하지 못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국제 유가가 하락하고 있다는 것은 국제 곡물 가격, 옥수수와 설탕 같은 국제 곡물 가격이 하락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까지는 이 원자재 가격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몰랐습니다. 그렇다면 이 원자재 가격이 우리에게 갖는 의미도 필요하겠죠. 이런 겁니다. 국제 원자재를 팔아서 돈을 벌고 그 돈을 이용해서 국가를 운영하는 그런 국가들이 있습니다. 바로 자원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신흥 국가들이 이런 케이스죠. 인도네시아라든지 브라질, 중동 국가가 이런 나라에 속합니다. 그런데 이런 국가들이 원자재 가격이 내려가니까 자신들이 벌 수 있는 돈이 내려가게 되는 겁니다. 자신들의 수입이 줄어들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돈을 많이 못 버는 국가에게 수출하는 그런 국가들이 있죠. 이 돈을 못 버는 국가에게 수출하는 국가들 역시 수출이 줄어들게 되는 겁니다. 결국 이들의 수입이 감소하면서 우리나라와 같은 이런 신흥국에 수출하는 국가 역시 수출이 감소하게 되는 이런 현상을 가져오게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 이렇게 설명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동네에 슈퍼마켓이 있는데 슈퍼마켓은 여러분들에게 많은 물건을 팔아서 돈을 벌어야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의 지갑이 얇아지게 되자 슈퍼마켓에서 물건을 많이 못 사고요. 결국 슈퍼마켓의 수익성도 감소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죠. 국제 원자재 가격의 하락이 과연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지금까지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는 이 국제 원자재 가격에 대한 뉴스를 여러분들은 무심결에 지나쳤을 수도 있는데 이제는 지나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보자면
구리 가격은 제조업 경기, 니켈 가격은 민간 소비, 그리고 설탕과 옥수수 가격은 국제 유가와 밀접하게 연동되어 있습니다. 시장을 읽는 남자였습니다.